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빅픽처입니다.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. 다음 주 추석입니다. 이를 앞두고서 우리 증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 것인가 짚어볼 만한 내용들 변수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요. 오늘 2차 전지가 워낙에 강한데 이쪽 섹터 내에선 뉴스가 끊이지를 않습니다.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 나왔다고 하죠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소주업체들이 다시 한번 좀 급등을 나타내는데,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이렇게 민주당에서 새로운 전기차 인센티브 제안을 좀 발표했다고 하면서 그 전기차 관련된 산업이 다시 한번 성장할 걸로 주목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기본 보조금은 한 대당 최대 7,500달러로 이제 동일합니다. 네, 이 적용을 5년간 적용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 브랜드별 20만 대 판매 대수 적용은 폐지가 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보조금 지급이 이제 후행적으로 진행되는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구매 시점에서 발용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 시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이제 미국의 자동차 노조연합 공장에서 조립된 전기차 같은 경우는 4,500달러를 추가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또한 그 50% 이상의 소재 부품을 이제 미국에서 조달한 배터리 차 구매를 할 경우에도 500달러의 추가 보조금이 좀 지급될 예정입니다. 전체적인 이제 파급적인 보조금 확대로 이와 같은 사항이 의회 승인됐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 미국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한 차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특히 이제 미국 자동차 노조에 가입된 GM이나 포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수혜가 커질 걸로 예상이 되면서 GM이나 포드 관련된 서플라이 업체,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수혜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. 네. 미국에서 전기차 많이 팔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수혜주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네요. 네, 이번에는 맞습니다. 경제지표 좀 알아볼게요. 지난주 후반에 발표됐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11년 만인가요?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던데 이번 주는 또 소비자 물가지표 나오잖아요.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? 네, 지금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테이퍼링 시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지표에 대해서 좀 관심사항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특히 미국 그 현지 시간으로 14일 그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. 8월 CPI 예상치는 전월보다 0.4%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년 대비로는 5.4%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수치는 거의 7월이랑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요. 7월 CPI도 전월 대비 0.5% 상승을 했고 전년 대비로 5.4% 상승을 했습니다. 만약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을 경우에는 좀 인플레에 대해서 좀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, 결정에 대한 발표가 9월 FOMC에서일 것인지 11월 FOMC에서일 것인지 상당히 좀 의견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. 지난해 이제 노동 관련된 지표를 발표했을 때는 11월로 FOMC 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많이 좀 예상치가 그쪽으로 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도 발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경제지표 발표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좀 테이퍼링 시점을 좀 당겨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은 현재 시간으로 14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15일 내일 모레 반영될 이 지표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요.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.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. 우리 증시 진행될 때쯤에 나왔던 소식인데 뭔가 장밋빛 아니었나요? 근데 갑자기 추가 제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? 네, 그 통화됐다는 내용으로 했을 때는 좀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부각된 거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산업 보조금을 문제 삼아서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또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중국의 추가 제재가
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우려 사항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행정부의 지금 현재 미국 무역법 301조 항을 가지고 이제 제재 부분을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법 301조에 의거를 해서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를 조사를 해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만약에 이런 불공정 무역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미국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사항입니다.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국은 이제 그 산업이나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산업을 육성해 왔는데 그동안은 이제 철강, 태양광 패널, 자동차 부품 쪽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경제 성장을 좀 이끌어 왔고요. 최근에는 이제 미국하고 좀 맞물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반도체나 인공지능, 양자 컴퓨터에 관련해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은 지금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주 국가들이 성장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만약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은 경쟁에서 좀 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제재하는 사항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여전히 중국은 지금 5년 동안 그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그 1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이미 좀 밝힌 상황입니다.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미국 중국 갈등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. 그 지난해에 그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이 그 미국과 합의한 그 무역 관련된 수입 관련해서도 그 지난해도 목표치의 40%에 못 미치는 미국산 제품을 수입을 했고 올해도 30%가량 그 아직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중 무역 관련된 갈등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.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만한 사항으로 미중 갈등 짚어주셨네요. 이번엔 기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에서 좀 크게 이슈를 안고 밀렸던 종목이 애플이었죠. 애플 이 인앱 결제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금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맥락을 같이 하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도 반독점 판결을 받으면서 애플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 나오던데요. 이 부분이 향후에는 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지금 그래서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독점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도 관련된 이슈가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이제 하나의 그 결정이 좀 나왔는데요. 이제 애플의 앱 이용자들에게 인앱 결제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애플의 금지 조치가 그 반경쟁적이라고 이제 판결을 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애플은 앱 결제 시 외부 이동을 차단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이제 90일 이내에 이와 같은 사항을 좀 개선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사항이고요. 근데 다만 이게 지금 독점 사항은 아니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. 애플은 지금 독점 사항은 아니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라고 부연 좀 설명을 했고 이제 반독점적 법에 비춰서 애플이 독점 기업은 아니라고 좀 결론을 냈습니다. 그래서 경쟁적인 부분에서의 부각되는 부분을 좀 해소를 해라 그런 부분으로 좀 설명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그런 부분이 이제 90일 이내에 개선 조치로 좀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앱스토어 매출의 30% 수수료를 계속 받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플 주가는 하락을 했고 반면에 앱스토어에서 이제 올라가 있는 콘텐츠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인 국가별로 봤을 때 이제 플랫폼 업체들의 이제 독점적인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좀 더 개선을 해서 경쟁이 좀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글로벌하게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네. 그러면은 오늘 이슈 쭉 살펴봤는데 큰 그림 그려주세요.
네, 지금 시장이 뭐 오전에 잠깐 뭐 10포인트까지 좀 올랐긴 했는데 여전히 조금은 시장이 관망세가 좀 우세한 것 같고요. 지금 추석을 다음 주에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망세가 좀 짙은 그런 상황이고, 다만 이제 시장의 성격이 이런 관망세에 있다 보니까 좀 이슈되는 업종이나 종목에 매수가 좀 집중되면서 주가 움직임은 뭐 급등세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주는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정책이나 개별 종목의 이슈 종목을 단기적으로 집중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시장일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